과도한 갭 투자를 통해서 물건을 10개, 20개, 뭐 100개씩 갖고 있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 임대인을 어쨌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았고, 그래서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서까지 잘 작성을 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저희 사무실 직원분이시라고. 잘 모르시는 분인가요?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내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만일 경매를 넘겨갖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안녕하세요. 성지파트너스의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사건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리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계약일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공부하거나 사건을 통해서는 많이 접해봤지만 실제로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하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왜요? 남편을 다 시켜서 자가라. 아니 절대 아니고 안 와도 된다고 해서 도맡아서 애나 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양념인 것 같은데. 정 변호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 좀 이렇게 계약 현장에 가면은 많이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고 하잖아요. 이 사건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했나요, 변호사님? 굉장히 전형적인 임대차 보증금 위반한 사건인데요. 요즘 전세 사기라는 말이 되게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 전세 사기라는 말이 이제 사용된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예전에 그 부동산 갭 투자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이게 사실상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전세금 못 돌려줬다고 형사 고소해서 사기죄로 처벌하고 이런 예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과도한 갭 투자를 통해서 물건을 10개, 20개, 뭐 100개씩 갖고 있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 그때쯤 되면 이제 몰랐다고 할 수 없으니까 전세 사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임대인이 좀 여러 채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이제 형사 고소까지 같이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갭 투자 열풍이 불면서 본인 자본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전세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야 이제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전세가 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시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하면 정해진 날짜에 반환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건에서도 이제 임대인을 어쨌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았고, 그래서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서까지 잘 작성을 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소송까지 이렇게 가게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대리를 해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저희 사무실 직원분이시라고. 잘 모르시는 분인가요? 아니 이거를 말을 하기로 했나 안 하기로 했나 약간. 손절가 좀 관심이 없으신 편이라.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직원분이신데. 사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하자마자 그 변호사들이 늘 얘기하는 의뢰인으로서의 최고의 자세,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바로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받고 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빌드업을 다 한 뒤에 이 계약 기간 만료되자마자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반환 소송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완전 FM으로 다 마친 그런 사건이죠. 완벽하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서포트를 다 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변호사분들 생각보다 사건은 엄청 많은데 수임을 잘 안 해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판결에서 이기는 건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추심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소송까지만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경매부터 시작해서 그런 절차를 다 사실은 다룰 줄 아는 법인 아니면 섣불리 손대기가 좀 힘들거든요. 또 이렇게 깨알 생색을 이렇게. 그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사실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 사실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이 되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 좀 수월한 면이 사실 있는 거죠. 설정되자마자 임대인이 하는 말은 정해져 있죠. 네가 이걸 해버리면 내가 새 세입자를 못 구해서 네 돈을 못 준다. 당장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라. 우리 요 사건의 의뢰인 분도 똑같이 저에게 걱정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 그렇죠. 직원이니까 임차권 등기가 발생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내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좋은 거니까 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선택할 때는 변호사랑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새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 새 세입자가 들어와서 돈이 빠져나올 시간과 그 다음에 내가 등기 명령을 박아놓고 경매에 넘기는 시간 중에 어느 게 더 빠를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사건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다시 세입자가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았고 대폭 전세금을 낮추면 한 3천만 원 이상 못 돌려받는 상황이었어요. 만일 경매를 넘겨갖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그 사람이 낸 보증금을 전부 다 내가 받을 거라는 하지만 지금 너무 깊게 가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라. 이런 고민은 변호사가 대신해준다. 경매를 넘기는 것과 그냥 새 세입자하고 내가 보증금 일부를 포기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은지를 선택한 거였고 실질적으로 빨리 전세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거라는 게 예상되지 않아서 그냥 등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잘 다 처리가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경매도 낙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 그냥 경매를 통해서 그 집을 자기가 낙찰받는 경우들이 요즘은 좀 많으신 것 같다. 전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급하게 구하시면 일단 파이예요. 급하게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대충 동네 찍어가지고 그 동네 매물 보고 이거 괜찮은데? 이러고 부동산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서 바로 계약하시잖아요. 그 동네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 동네 부동산에다가 내가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매물을 좀 구해주세요라고 내가 먼저 매물 검색을 요청하는 게 좀 안전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에다가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한 두세 군데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다 매물을 공유하시거든요. 여기에 겹치는 매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좋아서 추천이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악성 매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걸 일단 제끼고 중간거에서 찾으셔야 된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등기부를 꼭 자기 손으로 좀 떼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인중개사가 제공하시긴 하지만 뭐 그분이 속일 거라는 게 아니라 그걸 떼보면 거기에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나 근저당권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확인했는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이런 게 만약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웬만하면 거래를 피하시는 게 좋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는 이제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 당연히 다 잘 하실 건데요. 전입신고 하실 때 계약자 명의로 웬만하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 계약한 사람과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누구 명의로 해야 된다? 계약자 명의로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 그렇게 세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건물주겠죠. 건물주가 회사인 경우, 되게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회사인 경우는 당연히 좋죠. 그런 경우는 개인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안전한 분이시니까. 근데 이제 뭐 조그만한 회사를 그냥 세워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나중에 이렇게 자산이 부실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종종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그 주인이 법인이라고 하면 한번 의심을 좀 해보셔라. 믿을 만한 법인인지 그거는 좀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전세 사기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의 성직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과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